딱 보니까 오늘도 한 30명 차단되게 생겼네요. 쌩 까고 그냥 냅두잖아. 계속 올라와. 비슷한 거 계속 올라오고 똑같은 애도 계속 치고. F적인 상담 잠깐 해볼까? 너네 토 나올걸? F로 그러면 지금 한 5분만 상담해보겠습니다. 오늘 왜 유튜브 알람이 안 왔지? 그니까 아니 내거 요즘 라이브 방송 키면은 알람이 막 안 간대. 나 유튜브한테 미움받고 있나봐. 질문을 다 이딴 걸 쳐갖고 오니까 내가 짜증이 안 나냐고. 컨트롤 안 되는 대형견 끌고 다니는 48kg 여자들 보면서 답답해? 나도 니네 보면서 답답해. 후쿠도 좀 오랜만에 보시죠? 요새 집에서 방송을 많이 하니까 후쿠를 많이 못 보여드렸는데 후쿠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얼굴 한번 보여드려. 후쿠 개인기 한번 하자. 멍. 후쿠 멍. 크게 멍. 여러분 뭐 별일 없으시죠? 목 건강 브리핑 지금 많이 좋아져서 저희 트레이너들한테는 슬슬 얘기하고 있는데 약 한 2주 정도 전부터 등에 펌핑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등 운동을 일주일에 거의 5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강도가 좀 차이가 나는데 좀 제대로 할 때 있고 펌핑만 줄 때 있고 한데 저는 현재 재활 겸해서 운동을 하는 거니까 자주자주 건드려주고 근신경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편이라 일주일에 한 5번 정도 등 운동 때려주고 있고 제가 오른쪽 등에 힘이 안 들어가니까 오른쪽을 조금 더 집중해서 재활 훈련을 해주고 있고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 제가 하고 있는 건 현재 전거근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등 근육이나 가슴 근육 같은 게 원래 움직여야 할 방향이나 위치에 맞게 움직이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스럽게 이번 주부터 가슴도 살짝 펌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펌핑 아예 안 왔거든요. 이제 저는 처음에 목 디스크가 너무 심해가지고 보통 목 디스크 아랫부분하고 척추 제일 위에 부분 있죠. 그러니까 목 뒤에 여기 목의 제일 끝부분 그 다음에 등의 제일 윗부분 그 정도에서 흉추 1번이나 경추 6번 7번 쪽에서 디스크 눌림이 있으면은 팔에 마비가 오거나 몸통 쪽에 이렇게 근육에 힘이 안 들어가거나 뭐 재수 없으면 뭐 전신마비 오거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걸 좀 의심했는데 다행히 좀 그 정도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좀 눌리다 보니까 뭐 손이 저리고 힘이 안 들어가고 이런 거 있긴 한데 심각한 상황 그러니까 막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새어나오고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근데 대신에 코어 근육 쪽에 힘이 잘 안 들어가서 주동근에도 힘이 좀 잘 안 들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제 치료사 선생님은 판단하고 있어서 최대한 이 근육의 커넥션을 만들어내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사실 조금 지루한 운동을 해야 돼요. 옛날같이 벤치프레스 중량 때리고 이런 걸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요. 더 안 좋고요. 내가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중량으로 많이 학습을 시키는 그러니까 몸한테 좋은 움직임을 계속 학습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프레스도 뭐 한 40kg, 50kg 이거밖에 못하고요. 등 운동도 50kg 정도밖에 못하고요. 형님 영상 보고 정신 차려서 55까지 감량했습니다. 161에 105였어. 잘했다 야. 일단 남들 보기 좋고 그걸 떠나서 건강해지잖아. 감량을 하면. 176이면 적정 체중이 몇 킬로라고 생각하나요? 골격에 따라 다르죠. 골격이 크면 80이 넘을 수도 있고 골격이 작으면 70도 안 될 수도 있고. 돈내 좀 보겠습니다. 79년생 여자 크로스핏 7년 만에 키핑 풀업 2개 성공. 상타치 조나단 179, 96kg 골격근 42인 거 보고 평범한 거 아니냐고 했다가 까이는 중인데 솔직히 맞지 않아? 애들은 상타치라고 하는데 나만 이해가 안 돼서 평범한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체중에 따라 좀 달라요. 체중이 조금 나가면 자기 체중의 절반을 골격근으로 가지고 있는 게 비교적 쉬운 편이죠. 예를 들어서 70kg면 골격근 35kg 만들기 뭐 크게 어렵지 않죠. 키에 따라 다릅니다. 160에 70kg인 사람이라면 골격근 35kg 만들기가 좀 어렵고 키가 180인데 70kg라면 골격근 35kg 만들기는 존나 쉽죠. 조나단 씨가 아까 뭐 몇 킬로? 90 몇 킬로? 96kg에 골격근 42면은 골격근 양이 자기 체중의 한 45% 정도 되는 거니까 그냥 평범한 수준이죠. 그리고 왜냐면 키가 179니까. 만약에 키가 좀 작은 상태에서 그랬으면 골격근이 높은 편일 수도 있는 거지만 그 조나단 맞죠? 전라도 조나단. 저랑 같은 조씨인 것 같은데 그 조나단 그분은 하체 발달형이잖아요. 그러면 골격근 42면은 높은 편이 아닙니다. 상체 발달형인 사람 중에 골격근 42면 좀 높은 편일 수 있지만 그리고 참고로 저는 현재 골격근 한 41 정도 나옵니다. 조나단이 저보다 높아요. 콜로라도 조씨 체형에 따라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골격근 40만 돼도 이 새끼 뭐 보디빌더냐 쉽게 몸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골격근이 막 45kg 나오는데도 몸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고 이래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체형마다. 그러니까 보디빌딩에 특화된 체형이 있고 크로스핏에 특화된 체형이 있고 파워리프팅, 역도에 특화된 체형이 있고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치는 남하고 비교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내가 쟤보다 골격근 높으니까 내가 더 좋아 이게 아니고 자기 비교만 하는 거예요. 내가 1월 달에 골격근이 몇이었는데 6월 달에 몇이 됐다 이렇게 자기 비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골격근이 늘고 있다 줄고 있다. 헬스장에서 크로스핏처럼 기능성 운동하면 피해가 가는 걸까요? 뭔 크로스핏 운동이냐에 따라 다르겠지. 크로스핏 운동이 한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존나게 많잖아. 예를 들어서 헬스장에서 막 사람들 지나다니는 데에서 스네치 갈기고 있어. 파워 클린 파워 스네치 갈기고 있어. 존나 민폐죠. 위험하잖아. 렉이 뭐 제 기구처럼 이렇게 다다다닥 돼 있는데 한쪽 렉에서 갑자기 막 파워 클린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던지고 있고 이래. 이러면 미친 새끼지 그거는. 근데 턱걸이를 하는데 조금 기능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빨리빨리 펄럭펄럭 거리면서 하고 있다. 데드리프트 위주로 한다. 스쿼트를 프리 스쿼트 위주로 한다. 고립을 많이 안 한다. 속도감 있게 한다. 고중량 한다. 이런 게 민폐가 될 수는 없지. 갑상선 호르몬도 운동하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존나 크죠. 크레아틴 부작용이 탈모도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바사일까요? 네. 근데 크레아틴 부작용 탈모는 정설이 아니에요. 그냥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거지. 오토바이 얘기는 이제 뭐 재밌는 썰이 있지 않은 이상 최대한 줄이려고 합니다. 농구 좋아하는 174 얇은 가드인데 병행한다고 하면 뭘 하면 좋을까요? 남들 하시는 거 하면 됩니다. 형님 갑상선 호르몬이 어떤 존나 큰 영향이 있어요? 갑상선이 우리 몸의 호르몬을 얼마나 쳐 나오게 할지 들어가게 할지 그런 걸 결정하는 새끼잖아. 그래서 갑상선 항진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새끼가 호르몬 자꾸 못 나오게 막아버리면은 무슨 짓거리를 해도 살이 쪽쪽 빠져버리는 거고 이 새끼 때문에 호르몬이 막 나와가지고 막 많이 안 먹는데도 살이 존나게 찌고 이런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유명한 걸로는 호나우두, 브라질 호나우두가 옛날에 갑상선 기능 저하 걸려가지고 진짜 식단 조절을 팀닥터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도 몸무게 100kg를 뚫어버렸죠. 왜냐면 얘가 막아줘야 되는데 호르몬이 계속 기어 나와. 그 성장 호르몬 막 이런 게 계속 기어 나와가지고 계속 막 지방을 합성하고 막 이지랄 해버리니까 반대로 이제 얘가 너무 빡세게 관리를 해버리면은 몸이 안 커져요. 계속 말라요. 살이 안 쪄. 아무리 먹어도. 그리고 보통 이 갑상선 기능 같은 게 스테로이드 제제를 먹었을 때 부작용으로 갑상선이 마탱이가 가기도 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유명한 예로는 트와이스의 정연님이 목 디스크가 심해가지고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스테로이드 제제를 쓰다가 갑상선 쪽에 이제 조금 부작용, 반작용 이런 게 생겨서 체중이 엄청 급격하게 불어나셨었죠. 그래서 아마 팀 탈퇴 같은 것도 생각을 하셨었던 것 같은데 같은 팀원분들이 같이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 가고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는 상당히 호전이 된 모습이시고 그러니까 의지, 열정 이런 걸로 다 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새끼들한테 갑상선 어쩌고저쩌고 생기면은 속 들어가죠. 인간은 호르몬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남성성 개 뒤지는 미친 새끼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 정신 나갈 정도로 남성성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2달 동안 여성 호르몬 주사 맞히잖아요. 바로 치마 입고 싶어져요. 바로 앉아서 싸고 바로 치마 입고 싶고 울고 막 이래요. 반대로 되게 여성스러운 여자분한테 남성 호르몬 계속 맞추잖아요. 한 2-3달만 맞춰도 바로 막 수염 나고 난리 나요. 호르몬 못 이깁니다. 옛날에는 저도 나름대로 운동 열심히 하고 했어. 기능 운동도 많이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했어. 그때는 내가 되게 막 열심히 살고 남다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니까. 근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냥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온 거야. 남들보다. 별거 없어. 그냥 남들보다 남성 호르몬 많이 나오고 성장 호르몬 잘 나오고 이러니까 그냥 남들보다 좀 어그레시브하고 운동 잘하고 운동하고 싶고 하고 싶은 욕구가 들고 뭐 이랬던 거죠. 지금 남성 호르몬 수치 떡락하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구정병은 자기 호르몬에 좌우되지 않는다던데 누구보다 호르몬대로 산다. 그렇죠. 걔가 만약에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았으면 그렇게 안 살겠죠. 투쟁심, 파이팅 키우고 싶은데 복싱 같은 게 도움이 될까요? MMA는 도움이 있었을까요? 그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틀려 쳐먹은 거예요. 미안합니다. 사실인데 어떡하라고. 솔직히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님이 투쟁심 같은 걸 키우고 싶잖아요. 지금 나가야 돼. 하지 말고. 저는 뭐 투쟁심이 뛰어나고 남성성이 뛰어나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저도 그게 안 되는 거고 저도 그걸 하고 싶어서 존나게 많이 찾아보고 해서 정말 잘 아는 분야인데 이런 분야가 님이 만약에 투쟁심을 키우고 싶잖아요. 지금 눈 오는데 나가서 쳐 뛰면 돼요. 그럼 투쟁심이 생겨요. 뭘 해야지 투쟁심이 더 생길까?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이거 고민하는 것 자체가
시 같은 거예요. 그냥 지금 나가서 존나 뛰시면 돼요. 싫으면 롤이라도 해라. 롤 하면 남성성 안 커져. 롤은 루저가 될 수밖에 없는 게임이에요. 롤은 질병 게임이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 극소수의 사람을 빼면은 전부 다 루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롤 하면서 남 탓 안 할 자신 있으세요? 저는 약간 그런 수련으로 롤을 사실 초반에 좀 열심히 했던 게 있었거든요. 재밌어서 한 것도 있었는데 롤을 하면 우리 편 애가 원망스럽잖아. 우리 정글, 우리 서폿 막 이런 애들이 원망스럽고 상대 키워주는 탑도 원망스럽고 하잖아. 그런 걸 전혀 탓하지 않고 나는 나만의 게임을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흔들리지 않고 게임 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롤로 그거를 트레이닝을 했어요. 그래서 남 탓을 잘 안 하게 됐어요. 실제로. 뭐 정글이 연병을 하든 서폿이 연병을 하든 탑이 개를 떨든 남 탓 안 해요. 그냥 이 판에 이런 애 만났구나. 여러 판 해보면 다음 판에는 상대팀에 그런 애가 있어. 근데 그럴 때는 우리가 인지를 잘 못해요. 상대팀에 그런 새끼 나왔을 때는 마치 내가 잘해서 팀원들이 트롤 안 해가지고 이긴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상대팀에 트롤이 있어서 이긴 거잖아. 그런 것에 대한 감사함은 못 느끼고 우리 편에 트롤이 나오면은 발광을 떠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이제 철학 같은 걸 배우는 거죠. 저는 롤 할 때 방송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정적으로 하는 신용을 좀 하는데 혼자서 롤 할 때는 그냥 평온하게 합니다. 화도 내지도 않고요. 뭐 짜증도 하나도 안 내고요. 그냥 게임 저도 1킬만 따도 존나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저는 일자목으로 통증 개심하는데 도움되는 운동 추천 부탁드립니다. 치료사분들 유튜브 보세요. 트레이너들 거 보지 말고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5분 안 운동하는데 휴식일을 가질 필요가 있나요? 운동 쉬는 날이 너무 싫어요. 너 같은 애는 쉬어야 돼. 그러니까 운동 쉬는 날이 너무 좋은 애들은 안 쉬면 되고요. 운동 쉬는 날이 너무 싫은 애들은 쉬어야 돼요. 반대로 하시면 돼요. 스쿼트 대체 운동이 어떤 게 있나요? 없어요. 프리처컬 할 때 어깨가 땡기면서 걸리는 느낌인데 해결법 있을까요? 몰라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사레레 하는데 양쪽 어깨에 걸리는 소리가 나요. 대체 운동이 있을까요? 사레레 대체 운동 없습니다. 어깨에서 뚜두둑 소리 나는 거 어쩔 수 없나요? 병원 가서 물어보세요. 모든 운동에 목에 힘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병원 가서 물어보세요.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스쿼트를 못 하는데 안 하면 됩니다. 아킬레스건 아픈 거 의사한테 물어보세요. 전문 치료사한테 물어보세요. 낮에 운동하고 엄지손가락 관절이 아프고 퉁퉁 붓고 있는데 그냥 염좌인가요? 몰라요. 병원 가세요. 딱 보니까 오늘도 한 30명 차단되게 생겼네요. 운동 빡세게 하면 얼굴형이 달라지는데 이유가 뭔가요? 호르몬. 운택이 온 적이 있습니까? 극복 방법 알려주시면 공유 좀 해주십시오. 싫어요. 시험 기간 때문에 운동 한 달 쉬는 건 큰가요? 뭐가 크냐고. 기분 전혀 안 좋지 않습니다. 그냥 극티로 대답을 해주고 있을 뿐이에요. 쓰잘데기 없이 뭐 공감이나 이딴 거 필요 없고 그냥 최대한 사실적으로 대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분이 안 좋기는커녕 오늘 기분 약간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사실상 의미 없는 질문들이 나올 때 저도 괜히 거기 감화해서 우울해지거나 혹은 반대로 막 짜증을 내거나 이거 다 별로 안 좋은 것 같더라고. 그냥 되게 기계적으로 대답을 하는 게 그나마 낫더라고. 그럼 안 읽어주면 되지 않음? 그런 걸 읽어줘야지 그런 비슷한 질문들이 들어올라오지. 계속 그거만 올라와. 쌩 까고 그냥 냅두잖아? 계속 올라와. 비슷한 거 계속 올라오고 똑같은 애도 계속 치고. F적인 상담? 잠깐 해볼까? 너네 토 나올걸? F로 그러면 지금 한 5분만 상담해보겠습니다. 오늘 왜 유튜브 알람이 안 왔지? 그니까... 아니 내거 요즘 라이브 방송 키면 알람이 막 안 간대. 나 유튜브한테 미움받고 있나봐. 오늘 시청자도 되게 적고.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그렇게 뭐 잘못한 게 있는 거야? 왜 알람이 안 가지? 나 진짜 너무 짜증나 진짜. 여러분도 T가 나아요. F가 훨씬 꼴보기 싫어. 첫 솔크인데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알바냐고 새끼야. 뭐 이것도 F로 해줘? 크리스마스에 우리 하준이 외로워서 어떡해. 내가 같이 있고 싶어주고 싶은데 못 그럴 것 같아. 어떡하지? 하준이랑 같이 크리스마스 보내주실 수 있는 분 혹시 계세요? 뭐 이제 할까? 알바노 씨발 알아서 해 새끼야. 어쩌라고. 가서 하체나 해 씨발. 스쿼트 30세트 하면 아무 생각도 안 나. 그냥 자. 머리 기르는 이유가 있었네. 형 무릎이 안 좋아서 한 4kg 정도 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 그러니까 저런 질문이 질문자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제 초보자거나 그래서 그렇겠지. 근데 질문이 같은 건 사실인데 어쩌라고. 자 봐봐요. 몇 킬로 정도 했는데 괜춘? 뭐가 괜찮냐는 거야 대체. 뭐 쪼라는 건지를 모르겠어. 아니 그냥 운동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님? 아니 씨발 네가 한 운동이 윤성빈한테는 준비 운동도 안 될 거고 그 운동이 어떤 아픈 사람한테는 존나 뒤질 것 같은 운동일 수도 있는 거고 네가 누군지를 알아야 씨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줄 거 아니야. 네가 뭔데? 네가 누군데? 그러니까 최소한 뭐 운동 몇 개월 한 찐멸치입니다, 돼지입니다, 운동 초보자입니다 뭐 이런 거라도 얘기를 좀 하든지. 누군지를 모르는데 씨발 스쿼트 몇 킬로로 하면은 좋은 뭐
하고 있는데 그럼 대형견을 컨트롤 못하면서 키우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세부터 컨트롤할 의지가 안 보임. 이미 영상을 만들었었죠. 대형견 키울 거면 헬스 좀 해라 하면서 좀 강력하게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무슨 애견 카페 같은데 올라가서 욕 좀 처먹고 했습니다. 근데 뭐 생각이 맨날 똑같아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를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 초보자 새끼인데 리터급 알차 같은 걸 사. 아니면 개같이 무거운 할리 데이비슨 7천만 원짜리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길바닥에 자꾸 넘어뜨리고 막 갑자기 팍 튀어나가서 차에 쳐박고 이러고 있어요. 미친 새끼잖아요. 똑같아요. 아니 막 48km 나가는 여잔데 핏불 같은 거 가지고 다녀. 48km 나가는 여잔데 그 뭐냐 말라뮤트 같은 거 막 50km 나가는 애를 막 데리고 다녀. 어쩌라는지를 모르겠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짓을 해야지. 3대 몇이면 감당 가능한 거예요. 3대 몇이고 나발이고. 자 보세요. 내가 지적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순수한 근력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야. 봐봐. 줄이 여기 있다 쳐. 대형견을 키우는 사람이야? 그러면 나만 해도 훅구 산책 나갈 때 팔에다가 줄을 한 바퀴 꽉 감은 다음에 이러고 다녀요. 힘을 꽉 줘가지고 훅구가 팍 튀어나가면 잡을 수 있게. 근데 힘이 없는 여잔데 대형견 산책을 가는데 걔가 끌잖아? 하지마! 혼나! 이랄을 하고 있어. 아니 힘을 쓰려는 의지가 없잖아. 씨발. 대형견 새끼가 끌려고 하면은 하지마! 안돼! 이랄을 해야 되는데 걔가 목줄을 끌고 있는데 하지마! 하지 말라고 했어? 혼나! 이랄을 하고 있어. 씨발. 자세를 낮춰. 씨발. 자세를 낮추라고. 그런 점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운동 시작하죠. 내가 그랬잖아. 오늘 기분 나쁘지 않다고. 오히려 기분 좋은 편이라니까. 오늘 지금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찌찌부터 해볼까? 듀얼 타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미스처럼 고정된 각도로 움직이는 건데 양쪽에 타워가 따로 있죠. 각각. 그래서 듀얼 타워. 스미스가 장점이 많지만 한 손으로 더 밀어도 그냥 올라가 버리잖아요. 근데 저렇게 각계 듀얼 타워로 돼 있으면은 한쪽만 민다고 해서 반대쪽도 밀려지고 이런 식으로 안 되죠. 그래서 밸런스를 잡아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스미스 머신보다는 저렇게 듀얼 타워로 쓰는 게 좋습니다. 형 가슴 운동 전에 스트레칭 안 하고 바로 웜업 세트 들어가? 했잖아. 하지마. 하지 말라고 했어. 형님 보디빌딩식 스쿼트는 신장 방사를 최대한 자제해야 하나요? 보통 그렇죠. 저거 가슴 잘 들어갑니다. 제가 그 리얼리더 제품 좋다고 하니까 리얼리더 뭐가 좋냐 이런단 말이야. 가성비가 좋아요. 리얼리더보다 좋은 기구들 당연히 있겠죠. 명품 기구들 이런 거 존나 비싼데 그거 못 사요. 근데 지금 헬스도 고인물화가 돼서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명품 머신 아니면 거들떠도 안 보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눈에 안 찰 수 있죠. 근데 가성비가 좋아요. 이 정도 가격대에 이 정도 나오는 거 저는 몰라요. 있을 수도 있지만. 오목가슴 관련 영상 만드실 생각 있으신가요? 말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지겨워요.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신장 방사 스쿼트 하고 보디빌딩 스쿼트 해라. 둘 다. 왜냐면 신장 반사를 이용해서 중량이 늘어나면 결국 보디빌딩식 스쿼트의 중량도 늘어나니까 결국은 뭐 도움이 되겠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애매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최정상급 바디빌더들을 보세요. 그럼 답이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팔에 무슨 헌혈하는 것처럼 줄 묶어가지고 펌핑 유도하는 뭐 그런 거 유행한 적 있잖아요. 로니가 그거 하냐고. 안 해. 제이 까틀라가 하냐고. 안 해. 크리스 범스테드가 팔에 줄로 묶은 다음에 워리어 새끼도 아니고 그거 하고 나서 펌핑 준 다음에 펌핑 잘 된다 이러냐고. 안 한다니까? 그러면 안 해도 돼요. 님들도 뭐 전기 통하는 훈련 있다면서 PT 한 번에 막 20만원 받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 옛날에. 요즘 많이 없어진 것 같고. 크리스 범스테드가 전기 통하면서 하냐고. 로니 콜먼이나 제이 까틀러 피리스 이런 애들이 몸에 전기 흘려가지고 운동하냐고. 안 한다니까. 그냥 그 새끼들 하는 거 해. 우리나라만 해도 박재훈 스쿼트 300kg 하잖아. 만약에 고중량이 필요 없다면 박재훈이 미쳤다고 스쿼트를 300으로 하고 있겠냐고. 부상 위험이 있는데 다치면 되는데. 고중량이 좋으니까 하겠지. 로니가 힘 자랑하고 싶어서 그 지랄을 했냐고. 골반 부숴가면서. 고중량이 좋으니까 했겠지. 시범도 무릎 관절이랑 팔꿈치랑 이런데 안 좋은데 미쳤다고 고중량을 하겠냐고. 좋으니까 하겠지. 그러면 잘하는 새끼들이 고중량 많이 하네. 아 나도 고중량 해야겠다 하면 돼. 근데 고중량을 반드시 해야만 몸이 나오냐요. 씨발 그냥 가라고 좀. 고중량 못 드는데요. 그럼 하지 말고
씨발 질문을 씨발 다 이딴 걸 쳐갖고 오니까 내가 짜증이 안 나냐고. 컨트롤 안 되는 대형견 끌고 다니는 48kg 여자들 보면서 답답해? 나도 니네 보면서 답답해. 스쿼트를 꼭 해야만 하체가 크나요? 아 해 그냥. 씨발 많이들 하잖아. 유명한 선수들 다 스쿼트 하잖아. 그러면 해 그냥. 아 근데 저는 스쿼트를 하면 무릎이 좀. 그만 하지마 씨발. 무릎 아프면 하지마. 안 하면 되겠네. 아 그러면 하체가 안 나오는 거야. 씨발려나. 그런 새끼들이 자꾸 여자 욕하는 게 난 짜증나. 지가 완전 푸시 그 자체인데. 남들 하는 것 중에 네가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해. 남들 하는 것 중에 안 되는 게 있어. 하지 마 그냥. 했는데 어디가 아파? 병원 가. 벤치 할 때 양 어깨가 먹는 느낌 들면 등이 너무 플랫해서 약간 인클라인처럼 되거나 아니면 라운드 숄더 가능성 생각해 보실 수 있겠네요. 아 그러니까 후인 견착이 안 돼 있다 이건 거구나. 후인 견착 안 해도 어깨에 불편함이 없는 게 정상이긴 하죠.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시냐? 어떤 사람은 상체 앞으로 숙여야 힙에 자극이 온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상체를 세워서 무게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해줘야 힙에 자극이 온다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 걸까? 그냥 사바사 체형 바이 체형임? 아니 앞으로 숙여도 궁뎅이 먹을 수 있고 세워도 궁뎅이를 먹일 수 있는 거지. 근데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사람은 나머지 하나를 그냥 못할 뿐인 거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그 새끼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다들 하고 있는 건데. 자 봐봐. 상체를 숙이면서 한다고 치자. 이게 둥근이 있어. 상체를 숙이면서 스쿼트를 하면은 여기가 당연히 많이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럼 그거 다시 단축시키면서 올라오면 궁뎅이 운동이 많이 되겠지. 근데 반대로 상체를 완전히 세우고 해도 궁뎅이에 걸고 나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궁뎅이 다 걸려. 그냥 못하는 것 뿐이야. 여기에서까지 무슨 체형 바이 체형 이런 걸 찾고 잘하는 새끼는 다 해요 그냥.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가슴 운동이 있어도 존나 여러 개가 있을 거고 다리 운동이 있어도 존나 여러 개가 있을 거고 등 운동이 있어도 존나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초보자 기준으로 해서 일단 자기가 잘하는 걸 많이 하세요. 그래야 일단 재밌고요. 그러는 와중에 애지간하면 전반적으로 발달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평벤치 잘하는데 인클라인은 못해. 그러면 평벤치만 너무 많이 하면 윗가슴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고민 자체를 아예 하지를 마세요. 그냥 평벤치 할 때 가슴이 잘 들어간다? 그러면 님의 체형이나 뭐 근육의 모양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걸 잘하는 것 뿐이야. 인클라인은 못하고 일단 그걸 위주로 해. 하지만 거기서 한 단계 발전하고 싶으면은 나는 왜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는 못할까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원인을 파악을 하고 그걸 해결해 나가면 이제 중급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초급자 때는 그냥 자기가 잘하는 거 존나게 하면 돼. 등도 마찬가지야. 내가 래플 다운은 잘해. 래플 다운 할 때 자극이 와. 아 좋다. 로우 하면 자극이 또 안 와. 이랬을 때 굳이 로우를 막 잘하기 위해서 막 하잖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어려운 게임을 처음 시작하는데 완벽하게 캐릭터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시간하고 막 이런 걸 다 쏟아붓다가 정작 어느 순간 이후부터 진행이 안 되는 재미가 또 없었어. 이런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네가 잘하고 잘 먹는 운동 많이 해. 그러다가 시간이 남을 때마다 내가 못하는 운동을 왜 못할까 그 원인을 찾아봐. 그러면 중급자가 되는 거야. 상급자가 되는 거는 이제 인생을 갈아 넣거나 재능이 있거나 약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게 초급자 중급자 차이예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많이 실수하는 것들이 있긴 하죠. 예를 들어서 가슴 운동할 때 생각보다 어깨를 내려야 돼요. 근데 이거를 범용적으로 그냥 가슴 운동할 때는 어깨를 내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못해. 왜냐면 어떤 새끼는 이미 많이 내려놨는데 내 말 듣고 더 내리다가 부신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보통 많이들 착각하는 게 뭐냐면 가슴 운동을 할 때 이렇게 어깨를 밑으로 깔아 내려야지 이 아랫 가슴까지 쭉 이렇게 라인에 힘이 들어가는 게 애초에 느껴져요. 근육이 조금 있으면. 근데 근육이 없는 사람은 이게 안 느껴지니까 많이 헷갈리는 거잖아. 근데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어깨를 위로 세워놓고 프레스를 하면 다 밀고 나서는 느낌이 와요. 그리고 많이 내리면 여기가 텐션이 생기니까 그냥 스트레칭 돼가지고 늘어난 느낌이 나고 근데 이거 진짜 근육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힘이 들어간 채로 근육이 늘어나 있어야지 그게 신장성 수축이 되는 거잖아. 그게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어깨를 이렇게 잡아서 가슴 근육에 텐션이 들어간 채로 이게 늘어나야 된단 말이야. 그걸 할 수 있냐 없냐가 초급자를 탈출할 수 있냐 없냐에 결정되는 겁니다. 하체 운동 같은 경우에는 데드리프트나 스쿼트 같은 거를 할 때 골반 컨트롤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중급자로 갈 수 있냐 없냐 결정되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등 운동할 때는 견갑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냐 없냐 이게 중급자로 가냐 못 가냐 그냥 100% 이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내가 견갑 잘 쓰고 골반 잘 쓰면 애지간한 새끼면 다 중급자까지 가는 거예요. 상급자 가려면 인생 갈아 넣거나 약 들어가거나 재능 존나 있거나 공룡 유전자거나 이러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초반부터 이해를 하고 들어가면은 궁금증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식 조각 모음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요거 조금
물어보고 요거 조금 물어보고 요거 조금 물어보고 하면은 엄청 방대한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씩 조각 모음이 되어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사실상 지식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떤 부분을 아는 것뿐이지 전혀 이어지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아래에서부터 차근차근 기초부터 쌓아 나가야지 빈 곳 없이, 빈 곳이 조금 있더라도 대체로 빈 곳 없이 그 수많은 빈틈들이 채워져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지식이 쌓여가는 거잖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가 궁금한 걸 어디 가서 질문을 하고 그걸 답변을 받으면서 자기가 그걸 해결했다고 생각하는데 해결한 거 아니에요. 또 모르는 거예요. 그거 그냥 기초부터 쌓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분야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꼭 밥 새끼들이, 쉽게 가고 싶은 새끼들이, 인내력 없는 새끼들이 자기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낼 것 같지만 사실은 노력도 하기 싫고 열정도 사실 그 정도 없고 재능도 없고 이런 새끼들이 그냥 남들보다 앞질러서 남들이 모르는 것들을 이렇게 수집해가지고 배운 다음에 자기가 남들보다 더 많이 아는 척을 해. 이게 개X들이에요. 이걸 모르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게 아는 변호사님이 말하는 그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태산처럼 쌓아놨어. 그러면 그걸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아래서부터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분야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남들이 안 간 부분 저기 있는 거 잠깐 이렇게 건드려봐. 거기에서 무슨 두꺼비 집 만들듯이 이만한 거 하나 만들어놔. 그걸 만든 다음에 난 남들이 모르는 거 알고 있어. 이 정신이에요 이거. 누군 그 짓거리 못해서 안 하냐고.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난 이후에 자기만의 것을 세워야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이 막 박사과정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밥 새끼인데 이걸 하고 있는 거야. 이 새끼의 인생이 성장이 있겠냐고. 없어요. 그러니까 운동도 마찬가지야. 지금 제가 질문을 하는 거를 다소 자극적으로 대답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질문을 하신 것 중에 사실 대부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예시로 든 거 스쿼트 꼭 해야 하나요? 아니 무엇을 위해서 스쿼트를 꼭 해야 되는지부터가 일단 개인적으로는 좀 언어에 예민하니까 이런 거가 좀 들을 때 약간 짜증이 나요. 예를 들어서 정성스럽게 장문으로 써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고 어떤 상황이고 어떤 능력을 가진 상태고 내 장단점이 뭔데 이걸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물어보면은 그나마 뭉뚱그려서라도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건데 하체 운동 스쿼트 꼭 해야 되나요? 네가 누군지를 모르고 네 능력을 모르고 네 장단점을 모르고 네가 어디가 아픈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주냐고. 그런 게 힘든단 말이야. 근데 걔가 만약에 스쿼트 꼭 하는 게 좋습니다라는 대답을 들었을 때 걔한테 어떤 좋은 영향이 있을 거냐고. 없다니까요. 그리고 만회하냐? 스쿼트를 하면 안 된 새끼인데 흑자일스가 스쿼트 좋지 무조건 해야 돼 얘기를 듣고 걔가 X 같은 자세로 스쿼트를 하다가 X이 됐어. 이러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 이러니까 내가 그런 대답을 잘 안 해주는 거야. 그러면 스쿼트 꼭 해야 되나요? 뭐 하는 게 좋긴 하지. 아 근데 제가 스쿼트를 하면 무릎이 아파요. 그러면 안 해야지. 그러면 스쿼트를 대체할 수 있는 운동이 있나요? 스쿼트 대체 운동은 없다고 봐야지. 뭐 그나마 레그프레스 같은 게 비슷하긴 한데 그럼 레그프레스 몇 킬로로 하면 스쿼트랑 비슷해지나? 이 병을 계속 해야 돼요. 이게 어떤 거냐? 아까 말씀드린 자기 지식을 아래서부터 차근차근 쌓아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있는 거 하나 먹고 여기 있는 거 하나 먹고 여기 있는 거 하나 먹고 이 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존나 웃긴 게 이런 애들이 무슨 동덕여대나 이런 사태들을 보면서 여자를 막 여자는 자기가 하고 있는 짓거리가 존나 X인데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그렇게 배워봤자 그냥 무조건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저 뭔데 뭐부터 할까요? 남들 하는 거 하세요. 뭐뭐 해야 되는데 뭐부터 할 거야? 남들 하는 거 하세요. 제발 남들 하는 것 좀 하세요. 자기만의 특별한 어떤 운동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남들 하는 거 하세요. 남들 하는 걸 잘하면 그 새끼가 잘 나가는 겁니다. 남들이 모르는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다 하는 걸 잘하는 새끼가 잘하는 새끼인 거예요. 오케이? 자, 축구를 봐봐. 메시가 기본기가 없냐고. 기본기 없는 새끼 중에서 잘하는 축구 선수 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가끔, 진짜 존나 가끔 있어. 예를 들어서 아리엔 로벤을 보자. 로벤이 오른쪽 드리블이 안 돼. 이 새끼 무조건 왼쪽으로 가. 다 알아. 로벤은 오른쪽에 서고 왼쪽으로 드리블 쳐. 그리고 왼발로 감아차. 다 알아. 근데 씹 같은 재능이 있으니까 그걸 헤쳐먹어. 10년을 헤쳐먹어. 너 그 재능 있어? 없잖아. 그러면 오른쪽 드리블 연습해야지. 근데 이런 장난 같은 짓거리를 하는 거야. 아 제가 오른발잡인데 왼발 꼭 연습해야 되나요? 연습하는 게 좋죠. 아 근데 제가 오른발은 꽤 잘 써가지고 왼발 안 써도 지금 동호회에서 꽤 잘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냥 오른발로 하세요. 아 근데 계속 오른발만 쓰면 앞으로 성장에 멈춤이 있겠죠? 아 근데 로벤 같은 선수들은 왼발만 써서 잘하기도 하지 않나요? 이런 개신 같은 짓거리를 왜 하냐는 거야 대체. 그냥 나 잘하고 있다고 해줘. 그냥 개씨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질문 좀 하지 말라니까. 정작 질문을 하면서 해야 될 새끼들이 누구냐면은 진짜 신새끼처럼 하는 애들이 있어요. 제 트레이너 중에 문괴물 걔도 어디서 문괴물 됐습니까? 걔가 뭐 특전사인지 UDT인지 까먹었는데 특수부대 출신이잖아요. 걔가 특수부대 체력 단련실에서 붙은 별명이 문괴물이야 걔는. 그러니까 어디 동네 헬스장 아파트 헬스장에서 어떤 아저씨 할아버지가 벤치프레스에 누워가지고 다리 올리고 이렇게 신문 쳐보고 있다가 저기 죄송한데 벤치 좀 써도 될까요? 벤치프레스를 80kg 놓고 10개를 밀었어. 그 할아버지가 신문을 딱 줬고 아우
괴물이네. 힘이 장차네. 이런 얘기 들은 게 아니고 신체 능력 난다 긴다 하는 새끼들 모여있는 특전사 같은 데에 가서 거기 체력 단련실에서 이 새끼 운동을 괴물 새끼처럼 하네 이런 얘기를 들은 애잖아. 그러면 그런 애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어렸을 때 운동한 얘기. 푸시업을 헬스장 갈 돈이 없어서 일단 푸시업 했습니다. 진짜 하루에 몇 개나 했어. 자세히 생각은 안 나는데 뭐 하루에 한 3,000개 정도 한 것 같습니다. 하고 있어요. 헬스장 갈 돈이 없어서 턱걸이 했습니다. 턱걸이 뭐 하루에 몇 개씩 했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뭐 대충 하루에 500개씩 한 것 같습니다. 하고 있어. 할 새끼는 그냥 해. 근데 누가 질문을 하냐? 제가 턱걸이를 처음 하면은 6, 7개쯤 할 수 있는데 3세트부터 4개밖에 안 되거든요. 이럴 때 그냥 4개를 계속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2세트까지만 하고 그만하는 게 나을까요? 이 하고 있어요. 그냥 해. 야, 턱걸이를 두세 세트 더 한다고 뭔 일이 나겠냐 네 몸에서? 그냥 해보면 자연적으로 체득을 하게 돼 있고 그것들이 진짜 자신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저도 하루에 푸시업 1000개 이상 해봤고 하루에 턱걸이 500개 이상 해본 새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문적으로 운동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어떤 걸 들어도 그냥 대충 이런 게 있겠구나라고 가늠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만의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근데 자기 기준이 없는 사람이 남의 기준을 이렇게 채집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그냥 좀 하세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새끼가 나오는 줄 아세요? 제가 이런 운동 관련해서 이런 라이브를 지금 몇 년째 처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새끼가 나오냐면 그러다가 다치면 X되는데 흑자 새끼 책임지지도 못할 말 처하고 있네. 다치면 그때 그만해. 얼마나 다칠 건데. 그렇게 방구석에 있다가 네 인생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뭐라도 가서 해야 될 거 아니야. 맨날 그렇게 방구석에서 알아보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겁내고 있으니까 네 인생이 지금 그따구인 거 아니야. 실제로 나가서 잡아먹는 새끼들은 다칠 위험을, 망할 위험을, 그 리스크를 가지고서 무언가를 시도한 새끼들이 너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야. 그럼 헬스에서도 걔들한테 뒤처질 거야? 계속 그렇게 같이 살 거야? 뭐든 해야 될 거 아니야. 푸시업을 존나게 해봐. 그러다 어깨가 아파. 그럼 가서 찾아봐. 왜 하기도 전에 X를 하냐고. 진짜 다치는 새끼들이야말로 아무 말 없이 그냥 해. 어깨가 좀 아픈데 뭐 원래 이런 거겠지? 저도 이제 뭐 병원 가서 이야기 같은 들어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어깨가 꽤 많이 아픈 채로 온대. 그래서 왜 진작 병원 안 오셨어요? 이러면 원래 다들 아픈 줄 알았어요. 이러고 있어. 진짜로 하는 새끼들은. 그냥 좀 하라고. 허리가 길면 허리가 남들보다 좀 더 아플 수 있습니다. 반드시는 아니고. 근데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역도 선수들이 허리가 많이 길어요. 팔이 짧고 보디빌딩에선 별로 좋은 체형이 아니죠. 근데 그 양반들 데드 스쿼트 존나게 하시잖아. 잘하면 장땡이야. 잘하면 장땡이다. 기억하세요. 허리가 길어도 코어통이 두꺼우면 상관없는데 코어통 두꺼워도 다칠만 하면 다칩니다. 코어통 똑같이 없어도 안 다칠만 하면 안 다치는 거고 해봐야 알아요. 누가 봐도 저 새끼 자세 개인데 이런 건 물론 다치겠죠. 근데 나름 괜찮은 자세로 해도 다칠 때 되면 다치는 거고 또 안 다칠 때 되면 안 다치는 거고 그냥 운명이라 생각하세요. 허리가 길든 짧든 못하면 아파요. 잘하면 안 아프고. 그냥 운빨인 거네. 퉁 쳐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명확하게 얘기하면 운빨이 아니죠. 당연히. 정확하게 얘기하면 운빨이 아니고 그게 실력이죠. 운도 들어가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고중량 같은 거 X밥이기 때문에 아는 척 하는 건 아니지만 제 주변에 많이 잘 들던 새끼들이 넘쳤으니까. 제 동생도 벤치 173개 밀었으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요, 일단 타고난 유전자가 많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유전자를 어떻게 발현시켰는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트레이닝 론으로 들어가면요, 이런 날이 있어요. 내가 오늘 스쿼시나 벤치나 데드 같은 거를 1RM 기갱을 한번 도전해볼까 말까 하는 그런 날이 있어. 혹은 내가 원래 들 수 있는 무게인데 아주 무거운 무게인데 내가 오늘 컨디션이 같아. 아니면 몸이 뭔가 아다리가 안 맞는 것 같아. 몸이 약간 쎄해. 느낌이 쎄해. 분위기가 이상해. 이랬을 때 시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기로에 우리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서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헬스를 하는 동안 수백 수천 번 그런 기로에 서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런 기로에서 도전적으로 하면서 안 다친 새끼가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보는 되게 잘 나가는 괴물 새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기로마다 개집처럼 도망을 치면은 헬스를 10년 20년 100년 1000년 영원히 해도 어차피 제자리 걸음일 거고, 거기에 대한 선택과 결과는 당신의 몫인 거예요. 남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인데 들까요 말까요? 네가 정해야죠. 그걸 들어내서 앞으로 성장을 하든 들다가 삐끗해가지고 부상을 입든 그걸 도전을 안 해서 제자리 걸음을 하든 님이 선택하는 거고 결과도 님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유전적인 거, 본인이 공부를 해서 좋은 자세를 자꾸 찾아가려는 그런 의지, 여러 아다리 같은 뭐 영양, 수면 뭐 이런 것까지 아다리가 잘 맞아져서 도전적으로 계속해서 운동을 하고 실패 없이 쭉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소위 윤성빈 아저씨 같은 그런 느낌이 되는 건 거고, 만약에 막 이런저런 생사고락을 넘나들고 막 다쳤다가 고장났다가
병을 하면은 그 정도의 사람까지는 안 돼. 근데 이 사람도 자산이 쌓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부상에 대해서 거의 박사가 돼요. 남의 몸 말고 내 몸에 한정해서. 저 같은 경우도 스쿼트나 데드를 해. 허리 이렇게 딱딱 해봐. 이거 오케이 가서 들면 돼. 너무 많이 다쳐보니까 온몸을. 감이 좋아져. 내 몸에 대한 거. 남의 몸은 모릅니다. 내 몸입니다. 스쿼트 할 때 딱딱 이거 똑같은데 안 해야겠다. 이런 자기만의 확고한 기준이 생기게 돼요. 점점점. 많이 다쳐본 새끼일수록. 모험을 많이 해본 새끼일수록. 그러니까 저는 운동하시다가 큰 부상이 아니라면 무슨 벤치하다 깔리고 막 병 잘라는 거 아닌 이상 작은 부상 같은 거는 오히려 그것도 다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프리웨이트도 많이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프리웨이트를 하는 느낌으로 관절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머신이 되는 와중에 자극이 프리보다 좋을 때 머신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근데 프리웨이트를 또 못하는데 머신에 가가지고 균형 잡을 필요 없이 그냥 쭉쭉 밀기만 하면 되니까 그걸 쳐밀고 있어? 애매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도 될 새끼는 돼. 그리고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보는 사람들이 그 될 새끼들인 거야. 근데 네가 그걸 따라한다고 너도 될 새끼인지는 몰라. 알 수가 없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 주 화요일인가? 그때 엄청 오랜만에 벤치를 들었어요. 몇 개월 만에. 2, 3개월 말고 훨씬 많이. 6개월 이상 아마 벤치를 안 했을 거예요. 올해 초에 해보고 안 해봤나? 아무튼 그랬는데 엄청 오랜만에 해도 무게는 줄었지만 벤치를 곧잘 해요. 제 트레이너들한테 자세 좀 보라고 했거든? 괜찮대. 그 정도 같아. 왜냐하면 옛날에 벤치 존나 많이 해봤잖아. 저도 벤치만 2-3시간씩 막 해보고 했거든요. 한두 번 해본 게 아니고 꽤 자주. 왜냐하면 벤치가 너무 안 되니까. 제 벤치가 약점이었거든요. 3대 운동 중에서 벤치만 120, 125 거기서 안 올라가. 그냥 그 무게예요. 몇 년째 계속 그 무게야. 110은 언제나 항상 들 수 있고 120은 들거나 실패하고 컨디션 잘 맞추면 125 들리고 이 상태가 그냥 몇 년째 가는 거야. 이랬다 보니까 이 짓거리 저 짓거리 다 해봤단 말이야.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몇 달 동안 6개월 넘게 머신만 했지만 갑자기 벤치해도 얼추 돼요. 근데 만약에 벤치프레스를 프리웨이트로 잘 안 하시던 분들이 머신으로 넘어갔어. 머신에서 꽤 열심히 운동을 하신 분이야. 몸이 꽤 좋아. 중급자쯤 돼. 그 사람한테 벤치프레스 갑자기 시켰을 때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균형 못 잡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기본기 없는 상태인 건 거죠. 저도 벤치 120에서 막혔을 때 스트렝스 프로그램 돌리니까 135까지 들리던데 제가 110에서 스트렝스 돌려서 120 올라간 거였고 저도 그 당시에는 마찬가지예요. 자, 내가 120에서 정체가 됐어. 스트렝스 프로그램을 돌려야 돼. 스트렝스 프로그램을 돌리려면 볼륨을 극단적으로 낮춰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가슴 운동을 한 번 하면 적어도 30세트, 많이 하면 50세트, 그럼 평균 40세트 잡고 일주일에 3번 정도 한다고 치면은 주당 100세트를 조지는 새끼야. 가슴 운동을. 근데 스트렝스 프로그램을 돌리려면은 주당 볼륨이 막 20세트 이래. 일주일에 20세트 해야 돼. 그러면 가슴이 퇴화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느라 그걸 못한 거예요. 저도 똑같이 저보다 고수들한테 물어봐. 벤치가 정체인데 어떡할까요? 스트렝스 프로그램 하세요. 근데 스트렝스 프로그램 하면은 가슴 볼륨이 좀 작아지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 있는데 좀 길게 봐야죠. 하긴 해야 되는데 이지랄 상태인 거야. 몇 년 동안 다 똑같아요. 사람이 머심이. 나도 100은 현자 타임에도 들 수 있음. 저도 제가 벤치 100을 못 들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도 벤치 100을 아무 때나 들어가서 들 수 있었거든. 지금 벤치 60도 아마 안 될 거예요. 60도 아마 깔릴걸. 저는 타고난 몸이 엄청 예쁜 편입니다. 지금 살쪄가지고 신된 거지. 살찌면 답 없어요. 가슴도 살 빠지면 괜찮습니다. 남 눈치 보지 마세요. 실력으로 헬스장 다니는 거 아니고 돈 내고 헬스장 다니는 겁니다. 님이 그 사람들보다 돈 덜 냈어요? 돈 똑같이 내잖아요. 눈치를 왜 봐요? 헬스장 업주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운동은 잘하는 사람이 돈이 더 안 됩니다. 6년 사귄 여친 생일 선물 갖고 싶다는 거 없고 연말 성시경 콘서트 티켓으로 퉁치자고 하는데 진짜 따로 선물 안 해주는 게 맞을까요? 그럴 때는 거창한 거보다는 정성 들어간 거 해야죠. 저도 이제 와이프 만난 지 이제 10년 됐고 결혼한 지는 8년 됐는데 아직도 뭐 이것저것 챙깁니다. 최근에도 뭐 소소한 선물 뭐 이런 거 저런 거 좀 해줬고 저는 막 뭐 인형이나 뭐 이런 거 막 선물해주고 최근에 또 우쿨렐레를 선물해줬어요. 다 크게 비싸지 않은 것들이에요. 인형은 뭐 한 3만 원 하고 우쿨렐레는 10만 원대 뭐 이런 거. 근데 아예 안 하면 정 없잖아. 학자님 연애 많이 해보셨음요? 아니요, 많이 안 해봤습니다. 연애가 제가 늦었잖아요. 25살 때부터 연애를 시작했으니까 남들보다 좀 늦어서 25살부터는 끊임없이 하긴 했습니다. 흑자형 모쏠이 미지라고 있네.
요즘에 그 오토바이 많이 타면서 살이 좀 빠지고 있어서 현재 92kg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생각보다 빡세요. 왜 못 타니까. 오토바이를 못 타면 넘어지거든요. 산악 오토바이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야 되잖아. 이렇게 세우고 다시 탈 수 있는 곳까지 이동시켜야 되잖아요. 그 100km 넘어가는 거를. 그래서 많이 힘들어요. 어저께는 거의 탈진까지 갔습니다. 1시간 동안 제가 타면 안 되는 너무 난이도 높은 코스를 가서 1시간 동안 오토바이 탄 시간보다 끌고 들고 했던 시간이 훨씬 길어가지고 한 40분 그 하다가 그 탈진 와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집에 왔습니다. 허벅지 갈라지려면 체지방 빼야 돼. 하체 운동도 하고 체지방도 빼야 됩니다. 최소로 유지해야 하는 속도가 몇임? 잘 모르겠지만 15는 넘어야 되는 것 같아요. 확실치 않습니다. 그 속도계를 볼 겨를이 없어요. 저는 지금 밥이어가지고. 오토바이 얘기는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댓글 보니까 성능 비교, 기능 비교 뭐 이런 얘기는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러니까 그냥 방금처럼 빡셌다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고, 오토바이 타다가 무슨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서 여러분이 들었을 때 재미날 이야기 같은 건 할 수 있겠지만 오토바이 설명회 뭐 이런 건 안 하겠습니다. 형님 몸도 안 좋아지고 바이크 탈 체력 키울 겸 운동 시작한 지 5개월째인데 얼마 전 트라이언프 220kg짜리 제꿍으로 누워있는데 이렇게 세웠어요. 만약 운동 안 했으면 못 세웠을 거예요. 잘했다. 저도 제거 BMW 오토바이가 350kg짜리거든요. 제가 메인으로 타는 거. 걔가 넘어지면은 좀 힘이 없으신 분들은 못 세운다 하더라고요. 근데 헬스 좀 한 사람들은 그냥 세워요. 형님 흑자 시청자와 함께 조그마한 농구팀 만들어서 대회 나가는 컨텐츠 계획 없으신가요? 제가 지금 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아파트 헬스장에 고3 형들이 시끄럽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리실에 말해도 계속 오네요. 관리실에 계속 얘기하세요. 계속 민원을 넣고 얘기를 해. 근데 만약에 그걸 네가 어찌할 수 없잖아? 그럼 포기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를 붙잡고 있으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압구정 애들 보면 알잖아. 걔네들 봐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를 자꾸 바꾸려고 고치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게 잘 안 되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 맨해라다, 뭐 정신병 걸렸다, 다 NPC들이다, 바보 병신들이다 이런 짓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제 불행해지 는 거예요, 인생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열심히 하면 돼. 저도 예전에 빌라에서 많이 살았으니까 돈이 없어서 층간소음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냥 건물 소음이더라고. 옆집에서 하는 것도 소리 나고 윗집에서 하는 것도 소리 나고 아랫집에서 하는 것도 소리가 나더라고. 빌라는 처음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막 그걸 해결하려고 개발도 떨어보고 했는데 어차피 의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빌라에서 안 사는 선택을 했죠. 근데 그 더 전에는 빌라 무조건 꼭대기층에서 살고 꼭대기 제일 구석집에서 살고, 대신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그건 감내해야지. 이어플러그 끼고 자면 참 좋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다 진동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별의별 짓거리 다 해봤는데, 그러니까 소리는 막아줄 수 있어, 귀마개가. 근데 진동을 막아줄 수는 없어요. 그거 그만 좀 밀어. 아우 진짜 와가지고 자꾸 엉덩이로 밀어요 나를. 얘가 왜 이러냐면 운동 끝나고 먹으려고 회를 시켜놨거든요. 저기서 지금 회 냄새가 난단 말이야. 와가지고 계속 치대는 거야. 회 언제 먹냐고. 배달을 시키면 지가 먹을 수 있는 거하고 먹을 수 없는 거를 구별을 하고,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게 배달이 오면은 와서 계속 치대요. 언제 먹냐고. 이거 지금 뭐 충성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회 먹자 이거예요. 흑자짐 가면 흑구 만날 수 있나요? 아니요, 오지 마세요. 저에 대한 친밀감으로 그러시는 거라고 생각은 해서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흑자 헬스장 여기 있네 이러면서 그냥 놀러 와가지고 흑구 좀 보러 가도 돼요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면은 같이 식사할 수 있나요 막 이런 사람도 있고요. 제가 님이랑 식사를 왜 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미안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가면은 그게 당연해진다니까. 친구비 주고 식사는 가능한 거 아니요? 그럼 더 이상하죠. 나랑 밥을 먹기 위해서 돈을 내려는 사람이 있으면은 더 먹기 싫은데. 팬미팅은 좀 꼴사 나와서 안 하려고 합니다. 엉덩이 좀, 아우 새끼야, 야 저리 가 너. 그거 좀 저리 가 좀. 자꾸 엉덩이로 민다니까 나를. 회를 너무 일찍 시키신 듯 닫을까봐. 오성은 문을 좀 빨리 닫는 편인데 이렇게 눈 오고 이러면은 랜덤으로 갑자기 닫아버려. 분명히 9시까지 하는 집인데 막 7시에 닫고 막 이래. 어쩔 수가 없어요. 형은 한의원 가시나요? 안 가요. 모가지 아팠을 때 조금 남아있는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어서 한의원을 먼저 갔어요. 그러니까 한의원에서 이런 것들을 고칠 수 있는가, 보통 이제 없다고 여기는 추세잖아요. 요즘 추세가. 저도 그런 쪽이고 생각이 근데 한의원이 좋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궁금증을 남겨놓기가 싫었어. 그래서 한의원을 먼저 갔습니다. 한의원에서 먼저 치료를 받아보고 이건 여기서는 안 되겠다, 엔드게임. 그래서 이제 정형외과를 찾아갔습니다. 침도 맞고 뭐 뜸도 뜨고, 거기도 뭐 카이프락틱 이런 걸 하더만. 그거 다 받아봤어요. 한의원 가서. 효과 없어요. 한의원에서 어떤 것 때문에 특히 불신이 생겼냐면, 침을 막 놔. 여기저기 막 쑤시더라고. 모가지 아프니까 뭐 어깨부터 해가지고 막 쑤시고, 막 대가리도 쑤시고 막 쑤시더라고. 배에도 쑤셨어.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침을 회수를 하잖아. 5분 10분 있다가 침을 회수를 하면서 몸에 손을 댄 다음에 막 이렇게 만져보더라고. 어디에 놨는지 찾으려고. 거기서 신뢰가 확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로 어떤 확고한 정답이 있는 거라면 과연 침을 찾을까? 아니겠죠. 이 사람 목이 아파서 왔었지? 이러면 여기 10개 회수 끝. 이렇게 될
될 거 아니야. 근데 자기도 어디 놨는지 찾고 있어 막 이렇게. 거기서 신뢰가 확 떨어졌어요. 요즘은 어떤 게임 즐겨 하시나요? 요즘에 오토바이 시작한 다음에 게임을 많이 안 하고 있긴 합니다. 잘하는 데는 진짜 딱딱 뽑아줌. 잘하는 데를 찾으면 좋겠지만 어느 세월에 찾아 그걸 또. FPS는 제가 딸려서 안 돼요. 눈이 안 좋아요 제가. 눈이 못 따라가. 보이지도 않아. POE2는 디아블로에 대한 의리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타다 넘어짐 흑유. 전 오늘 4번 넘어졌어요. 어저께는 10번도 넘게 넘어졌고. 어제 제가 한 12번쯤 넘어졌을걸요? 하나도 다친 데 없습니다. 산이 오히려 안전하죠. 그냥 넘어진 오토바이 세울 때마다 짜증이 존나 날 뿐이지. 그래서 오프로드 오토바이는 새 거 하나도 안 샀잖아요. 전부 다 중고로 샀습니다. 어차피 산 첫날 10번 넘어질 건데 새 걸 뭐하러 사. 넘어지다가 마우라에 대어본 적 있나요? 오프로드 바이크는 그런 게 다 대비가 돼 있습니다. 안 뜨겁습니다 마우라. 형도 중고 사는구나. 중고 엄청 많이 사죠. 그러니까 제가 오랫동안 갖고 싶은 게 있으면은 새 걸 사려고 하고요. 뭐 오랫동안 갖고 싶은 게 아니면은 중고를 사죠. 당근 거래할 때 겁먹은 적 있나요? 그런 적 없고, 당근 거래를 이제 한창 좀 했던 때가 있어요. 근데 알아봐가지고 좀 약간 그렇더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해가지고 제가 그때 만화책이나 운동 소도구 같은 거를 당근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 당시에 푸시업 바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도 그렇고 아령 같은 거 괜찮아 보이는데 이제 안 쓰는 사람이 팔거나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이제 싼 값에 주워 오고 했는데 너무 알아보고 막 이러니까 조금 그렇더라고.